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희숙입니다. 오늘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선거 동안 도대체 서울 시민에게 교통방송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끔 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고민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이신 현직 의원이신 김소양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원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지금 총 몇 명이죠? 110명. 110명 중에 네. 국민의힘 소속이 지금 이제 이번에 한 분이 당선되셔가지고 보궐로 7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101명. 예. 101명. 101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7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시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좀 눈물겨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눈물겨운 건 상당히 많아서 열거하기 힘든데, 조금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아무리 소수 여당이지만 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서 생활할 공간이 없어졌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그 소수 야당의 요새 말로 현타라고 하거든요. 현실 자각 타임이 딱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실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춰주고.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교섭단체면은 이제 그 의원들이 모여서 잠깐 정회 시간에 간담회 할 수 있는 이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로비에 서 있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골방 하나를 이렇게 도배해서 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금 서러웠죠. 이게 서러운 정치 인생을 살게 되셨는데 애시당초 정치인이 되려고 생각하신 배경은 뭐예요? 거창한 배경은 아니고 뭐 제가 사무처 당직자로 이제 20여 년간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로 20여 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조직에서 이제 훈련됐으니까 이렇게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내 사업, 나의 일을 한번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있게 현재까지 어떠세요? 잘한 것 같아요. 해봤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원래 직장 뛰쳐나가서 사업하면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에서 굉장히 이런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수 야당으로서 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또 서러움보다는 또 좀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가 101명 대 7명이면 저희도 여의도도 마찬가지인데 참 뭐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 그 얘기를 우리 TBS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군소 야당으로 전락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께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계신지. 지금 TBS는 사실 편파방송 논란이 아주 한참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뭔가 교통 정보를 듣는 게 원래의 인식이었는데 요즘은 완전 정치 방송이 돼서 그것도 굉장히 편파적인 정치 방송이 돼서 그중에 그동안 TBS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셨어요? 서울시에 계시면서. 사실은 TBS의 정치 편향 논란이라는 게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굉장히 확연하게 싹 드러났거든요. 저희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그 패널 수가 현격히 출연한 패널? 그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현격하게 민주당 쪽 인사들이 더 많았다. 3배 가까이 많았다라는 게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고. 이거 TBS 전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김어준 씨 프로,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김어준 씨 프로만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야당 의원이 뭘 하실 수 있었어요? 사실 정말 안타깝게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의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이 TBS를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 의원이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7명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11개 상임위에 한 명씩도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굉장히 문체위가 중요한 상임위지만은 더욱더 예산이 많은 상임위 위주로 저희가 전략적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이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정말 확연히 느껴지는 게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임위가 있다는 얘기는 전원이 다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도 견제할 수 없게 된 정말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그것도 이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열심히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사실 국민들께서 지방의회 중요성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존재감을 알리는 것도 우리 책임이긴 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 뭐 어떤 견제를 하기도 어렵고 뭘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2020년에 갑자기 TBS가 재단으로 전환이 네,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재단이다, 뭐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네. 이 재단 전환 배경이 뭔가요? 뭘 명분으로? 이제 재단화가 되면서 이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명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원래 명분이었던 네. 뭐 방송의 독립성 이런 거는 사실 네. 지금 현재의 스코어로 보면은 별로 그렇죠. 예. 사실 독립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재정 자립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TBS의 거의 모든 그 운영 재정이 출연금으로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고 또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의 다가 서울시 광고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 네. 언론에서 나오듯이 무슨 김어준 씨 이런 논란에서 김어준 네. 씨가 워낙 광고를 많이 땡겨오기 때문에 네. 월급 많이 줘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오히려 시장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네. 얘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TBS에서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아마 70억 원 가까이 되는 광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끌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FM 방송은 지금 상업 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 광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네. 땡겨오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억 원 넘는 광고가 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실은 광고 집행이 되는. 그러면 서울시 돈으로 하는 그 방송인데다가 김어준 씨 뉴스공장 자체도 네. 뭐 광고를 땡겨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더더욱이나 방송도 공정해야 되고 편파성이 네, 없어야 네.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아주 높은 그 규정을 그 상회하는 보수를 네. 줄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예산 자체가 그냥 서울 시민의 세금이고 예. 광고 수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서울 시민의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공정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가 그렇죠.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이고, 못하고 참, 이건 뭐 들을수록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되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재단에도 의회의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임원 추천 이런 게 다 의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만은 그 TBS 재단에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그 추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임명했던 이사회에서 2명이 추천이 되고 서울시의회에서 3명이 추천이 되고 나머지 당연직 2명이 이제 공무원들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위원회 그냥 거의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친여 성향의 분들이 추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단으로 전환이 네. 됐고 재단의 임원들은 또 서울시 의회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 의회 안에 여야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굉장히 그러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지금 한참 언론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인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밝혀졌나요? 언론 통해 많이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제기되는 의혹은 한 회당 200만 원을 상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5년간 받은 출연료가 23억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하루에 200만 원씩 일주일에 5번. 네네네. 어. 근데 굉장히 고액인 거죠. 고액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나 뭐 국회의원실에서 그 자료 공개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TBS가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예.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고 예, 있는 거기에서 이런 아니다라고 얘기도 지금 안 해서 뭐 거의 맞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 계시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네. 그 저희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그 자문을 해보니 이렇게 규정이 지금 1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네, 규정의 상한을 훨씬 상회해서 이렇게 그 급여가 나갈 때는 보수가 나갈 때는 네. 이거는 대표이사의 배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시의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TBS 입장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을 상회하는
세금 금액을 줄 때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방침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침이며 또 그 방침이 정해지기까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정말 그 방침서라는 게 실존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TBS에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그러한 배임 의혹도 사실은 제기해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감사원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고액 출연료를 이렇게 지급한 것은 네. 기준에 다 어긋난다. 우리 그 공공기관에 관한 기준에서. 네. 그래서 지금 회계감사 그리고 직무감찰 양쪽에 다 지금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감사원이 사전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보시기에는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감사원 감사라는 게. 감사원만큼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쓰였던 TBS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지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조금 특정 감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저도 이제 의회에서 그런 좀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TBS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이슈인 것 같고 의회 내에 권력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딱 구멍 하나가 지금 삐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시의원으로서 일하시면서 야 이건 진짜 말 안 된다. 말 안 되는데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참 답답하다 이랬던 이슈가 있지요?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그 시의회는 사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갖다가 이제 감시하고 그걸 견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완전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시장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동을 제대로 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들여다보니까 정말 시민의 세금이 너무나 방만하게 쓰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렇게 많은 이제 매년 예산이 사실 그 최고액을 갱신해서 올해 예산은 41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의 삶이 변화했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10년 동안 세금이 제일 많이 속 터진 거. 예, 제일 속 터진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그 서울시 브랜드를 단 공공기관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 주로 인건비로 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공공기관들 그리고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을 갖춘 조직들이 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공공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공의 이름을 걸었다 뿐이지 사실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그렇죠. 거면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을 위탁받았던 분들 또 공공사업을 이제 그 하셨던 분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몸담았던 분들이 하셨다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뭐 저희 언론에서도 뭐 7천억 가량이 그렇게 시민단체 관련된 사람들한테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 늘리기였나라는데 저는 좀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혹은 사실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9년 동안 자기 사람들을 챙겨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더 공고하게 네, 만드는데 시민의 세금을 많이 썼다는 의혹이 되게 자연스러운 네.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내용도 네. 좀 들여다보고 이게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주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조금 근데 더 시장님 바뀌었다고 예. 이거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의회가 완전히 뭐 그러니까. 기울어지다시피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이걸 뭐 단박에 이렇게 저희가 불합리한 구조를 확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지난 10년간 얼마나 세금이 방만하게 쓰였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것이 견제되지도 않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시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 어렵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의회 내에 힘이 균형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네. 지방선거가 1년 남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보시지만 그래도 지방선거는 내년에 다 있는 거니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시청자께 부탁의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지난 10년간 기울어진 의회 권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뀌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 아마 몸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의 정상화, 또 많은 지자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정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의원님 모시고 여러 번 웃었는데 사실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얼마나 또 힘들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 맞죠? 그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동안.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뽑아봤자 일도 못한다. 그 얘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뒷다리를 잡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뒷다리를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는 구조라 굉장히 그 시장을 새로 뽑았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네. 그죠? 그러니까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유, 이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어렵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걸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더 잘 지켜봐 주시고 좋은 선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의원님 너무 힘든 일 하고 계신 우리 김 의원님 오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